근데 로봇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로봇 매출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미국 이 5개가 싹쓸이에요. 글로벌 리더들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 투자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다음 섹터로 네. 로봇 섹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로봇 섹터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뭐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네, 지금 일단 로봇 전체 성장을 보면 굉장히 성장이 좋습니다. 일단 그 BCG라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밝힌 게 로봇도 2030년까지 350조에서 380조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네. 그 중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잘하는 협동 로봇이 가장 성장률이 좋습니다. 연평균 한 3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요. 아주 로봇은 고르게 다 성장해요. 지금 AI랑 결합된 AI 로봇 시장도 2030년 기준으로 1,848억 달러로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 로봇 시장도 2025년 기준으로 연평균 10%씩 성장해서 32조 시장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 로봇 시장도 2028년까지 한 7조 6천억 정도 시장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시장 단위가 5조, 10조, 그죠? 35조 막 이렇게 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이제 그 코스닥 관련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글로벌 엄청나게 큰 로봇 회사들 하면 대표적으로 일본의 화낙이라는 회사가 있고 야스카와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이 협동 로봇 중에서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 그리고 또 이 의료용 로봇 중에서는 미국의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회사들 아주 글로벌 로봇 잘 만드는 회사들하고 경쟁했을 때 기술 경쟁력이 기술의 격차가 한 70에서 80%까지 올라왔다. 상당히 이 중소 스타트업 포함해서 로봇 회사들이 기술력이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정부에서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로봇 관련된 국내 로봇 육성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의 제목을 보면 이제 로봇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해요. 일단 첫 번째가 2030년까지 민간 합동으로 로봇 관련된 3조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44%에 불과한 로봇의 핵심 부품, 소위 말하는 가장 비싼 로봇 원가의 35% 차지하는 감속기 같은 거 이런 거를 국산화를 44%에서 2030년까지 2배 늘려서 8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데 당연히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로봇 관련된 핵심 인력만 15,000명 양성하겠다고 했고요. 와. 로봇 전문 기업만 150개를 신규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아주 중요한 8대 핵심 기술, 하드웨어 5개, 소프트웨어 3개 해서 8개의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고요. 로봇 관련된 모든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인프라 안전망 구축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로봇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로봇 매출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미국 이 5개가 싹쓸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개 나라에서 전체 글로벌 로봇 매출의 90%가 나오고요. 심지어 이 제조용 산업 로봇 관련돼서는 이 소위 말하는 로봇이 포함된 작업 환경, 그 로봇 인구 밀도라고 하는데 로봇 인구 밀도는 국내가 제일 높아요. 산업용 로봇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우리나라가 테스트베드로 아주 좋은 거죠. 결국은 규제 완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2.3배가 10년 동안 올랐거든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연평균 계속 오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가 또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보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구조는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이 좋은 테스트베드를 형성하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력도 엄청나게 빠르게 감소하고 인구도 엄청나게 계속 고령화되니까 굉장히 로봇 쓰기가 좋은 환경이고요. 정부에서 지금 규제도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고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로봇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거부감, 산업업계에서 거부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그 소위 말하는 이 협동 로봇만 잘하는 회사에서 큐렉소 같은 의료용 로봇으로 로봇의 이 테스트 범위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 로봇이 돈 되니까 대기업들은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하고 있죠. LG는 구광모 회장 딱 하면서부터 로봇을 가장 강력한 신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면서 로봇 관련 대부분 상장사들의 2대 주주고요.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휴림로봇, 유진로봇 안 갖고 있는 회사가 없고요. 최근에 베어로보틱스라는 회사도 LG가 80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서 그 2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재미난 회사가 한화인데요. 한화가 푸드테크가 2027년까지 450조래요. 뭐 피자 이런 거 맞아요. 무인화시키고 피자 무인화시킨 거 그거 하나가 잘하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 피자 로봇 1등 업체를 인수했어요. 그래요. 네. 그 회사 이름이 스텔라인데요. 스텔라 피자 로봇 세계 최고 회사인데 하나가 인수했고요. 하나는 지금 첫째 아들은 태양광 하고 우주항공 잘하잖아요. 김동관. 그래서 막내 김동선이거든요. 지금 김동선이 뭐 하려고 하냐면 이 로봇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 또 그걸 갖고 있잖아요. 유통을 갖고 있잖아요. 갤러리아 백화점. 그러니까 유통에 관련된 식음료, 푸드테크 이쪽은 다 로봇으로 다 싹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방향 잘 잡으시네요. 방향 잘 잡았죠. 뭔가 그럴 듯해 보이는데요. 너무 잘하고요. 지금 이 급식 있잖아요. 급식. CJ 프레시웨어, 현대 그린푸드. 여기에 싹 다 자동화하려고 하는데 이 푸드테크의 이 급식, 외식 요쪽에 로봇을 하나 로보틱스가 지금 싹쓸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재미난 거는 이 소위 말하는 하나 로보틱스 말고 HD 현대 로보틱스. HD 현대 로보틱스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경쟁사의 대만 테크맨 로봇이 있거든요. 협동 로봇 관련돼서는 테크맨 로봇이 3등, 두산 로보틱스 4등인데 점유율 차이가 0.9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얘기로는 올해 안에 거의 이게 뒤집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이 HD 현대 로보틱스가 그 테크맨 로봇이랑 전략적으로 결합해서 경량형 협동 로봇을 만들었는데 요건 어디 쓰이냐? HD 현대야말로 조선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접을 로봇이 대신하고요. 그 배 선박에 얼마나 위험하고 그런 맞아요. 것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많다고. 그런 쪽으로 지금 엄청 그러니까 조선이나 선박에 외국인 노동자 대체하는 그걸로도 로봇이 상당히 확장성을 가져서 쓸 거로 보고 있고요. LIG 넥슨 아시죠? LIG 넥슨은 고스트 로보틱스란 소위 말한 전쟁 환경에서 전장에서 쓰이는 전장용 전문 로봇을 만드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그 인수합병해가지고 이 LIG 넥슨 자체가 유도무기 미사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국방이나 방산 쪽 전문 로봇을 이 LIG 이 넥슨이 좀 육성하려고 하고 있어. 이 다양한 로봇 관련된 회사들과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있다. 심지어 네이버도 네이버의 비상장자회사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이 각세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네이버의 이 데이터 센터, 이 클라우드 센터에다가 로봇이 다 직접 그 데이터 센터 내에서 소위 말하는 단순 노동은 다 인간을 대체해서 지금 네이버 랩스에서 만든 로봇이 네이버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대기업들이 돈을 투자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나라가 로봇 관련된 아주 강력한 좀 테스트 베드라고 보고 있고 또 극명하게 지금 로봇이 최첨단 반도체나 뭐 제약바이오 산업이나 뭐 2차 전지 산업이나 이런 데랑 아주 잘 융복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회사도 그렇고 제약 회사도 그렇고 반도체 회사도 그렇고 AI 회사도 결국은 다 자동화거든요. 자동화. 네. 생산 원가 절감하고 사람 들 쓰고 그죠? 그럼 사람 쓰면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뭐 재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 인력 이 수급의 불균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막 불만 많아서 여러 가지 뭐 노사 문제 이런 거 다 한 방에 다 해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로봇 가격 막 진짜 비쌀 때는 뭐 대당 뭐 3억 4억짜리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는 3천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뜨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3천만 원 밑으로 떨어진 테슬라가 딱 직접적으로 밝힌 가격은 2,600만 원대 로봇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2,600만 원대 로봇을 그냥 24시간 돌려요. 그러면 최소한 뭐 한 달 돌리는 걸로 인건비 5명은 그냥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1년이면 곱하기 12하면 60명인 거죠. 와. 엄청난 인건비 절감이면 생산성이 극도로 좋아지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안 생겨요. 산업재해라든지 뭐 노동 인권이라든지 그죠. 인력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모멘텀이랑도 연결되고 반도체 모멘텀이랑도 연결되고
정부 정책 모멘텀이랑도 연결되고. 2차 전지는 충전 배터리 그쵸. 같은 거죠. 네네.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거고. 네, 소프트웨어랑 융합돼서 쓰는 거. 되니까. 네네. 소프트웨어를 심어야 되니까. 그 최근에 또 엔젤 로보틱스가 네네. 상장되고 네네. 폭등세를 이어가더라고요. 네네. 레인보우틱스도 덩달아 오르고요. 맞아요. 네네. 이 엔젤 로보틱스라는 기업은 뭐예요? 네, 그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는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기관들의 경쟁률, 청약 경쟁률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관들이 이거 회사 괜찮아서 당일날 반짝 올라도 안 팔 거야. 그걸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라고 합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긴 게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보통 한 달 잡는데 3개월, 6개월 이 회사가 너무 좋아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신경 안 쓰고 1년 지나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니까 1년 보유하겠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뭐 3년도 있어요. 그 의무 보유 확약이 중요하고 그다음 공모가 가격이 중요한데요. 일단 엔젤 로보틱스는 청약 경쟁률이 2242대 1에 나왔어요. 그러면 경쟁률로 치면 거의 탑 오브 탑급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의무 보유 확약이 16.67%. 이건 좀 낮은 편이에요. 의무 보유 확약 많이 하는 데는 최소 30% 다 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공모가 중요한데요. 공모가 상단보다 20% 10% 초과하면 엄청 많이 초과했다는데 공모가 상단을 33%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할 때부터 이미 넘사벽으로 간 거예요. 공모가 상단 33% 초과했죠. 기간 경쟁률 막 2200대 1 나왔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유통 가능 비율이요. 유통 가능 비율이 적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만큼 그 주식이 귀하다는 거잖아요. 유통 가능 비율 27%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LG전자가 2대 주주 LG전자가 2대 주주 갖고 있는 회사니까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 첫날 공모가 기준은 거의 4배 수준인 거예요. 300%가 4배니까 277% 찍었는데 예, 이 회사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사람의 일종의 무거운 거 잘 못 들고 연세 있으시거나 그 어떤 근력이 약해지거나 뭐 근손실이 있으신 분들 그거를 이제 입는 형태로 웨어러블 로봇 형태로 입어서 그걸로 근손실을 보충해주거나 재활 치료할 때 근력을 강화시켜주거나 그런 웨어러블 로봇 전문 회사거든요. 그래서 몸에 착용해서 근력이라든지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관련돼서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회사가 기존 방식이랑 완전히 다르게 자체 개발 기술로 이 근활성 측정 기술로 힘을 제어해서 지금 엄청나게 경쟁 그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여러 고객사들한테 침투돼서 레퍼런스가 확대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웨어러블 시장이 2030년 국내는 한 1조 정도 시장이고 해외는 16,000밀리언 달러니까 뭐 금액으로 치면 한 환율 1,300원 곱하면 뭐 한 28조, 30조 정도 시장 되겠네요. 그 정도 시장 되고 이 회사도 작년에 벌써 이 엔젤메디 그 웨어러블 로봇이 인증받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각 그 제품별로 로봇도 인증받아야 되고 웨어러블 로봇이 재활치료 관련된 거니까 인증도 받아야 되지만 병원에서 이 소위 말하는 보험수가 적용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22년도 12월 달에 선별적이지만 선별수가 적용됐고 24년도 올해 드디어 이제 그 제품 관련된 규격 인증, 그 품질 테스트 인증, CE 인증 받으면 24년도부터 수출 물량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웨어러블 관련돼서 재활 치료에 포커스된 아이템 자체가 되게 희소 가치가 있는 거고 웨어러블 시장도 굉장히 그 상당히 많이 커지는 시장이고 그래도 국내만 2030년까지 1조까지 커지는 시장이고 그리고 심지어 LG전자가 2대 주주라니까 더 거기서 또 부각받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교육기관 그러니까 장애인 특수교육 재활병원 그다음에 재활훈련센터 그리고 대학교 재활센터 이런 데 다 해서 3,000대 정도까지 지금 이미 제품이 테스트 양산돼 가지고 나간 걸로 보고 있으니까 전체 이제 그 웨어러블 로봇의 이 재활치료 부분에서 침투율로 보면 이제 2.5%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질 시장으로 봐요. 그런데 단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올해 매출이 75% 성장할 거로 예상하는데 100억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 회사도 여전히 적자거든요. 51억 적자. 근데 내년에 210억에 18억 흑자 전환하고 26년에 360억 매출에 100억 이익이라고 난다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 늘어나는 속도는
너무 빠른데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실적은 개선되는데 시가총액 대비 너무 작아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시총을 봤더니 지금 9,965억이에요. 거의 1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시가총액을 보통 매출액으로 나누거든요. 그럼 시가총액이 그러면 9,995억 잡고 매출이 100억 난다고 해도 PSR이 100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PER도 아니고. PER도 아니고 PSR이 100배예요. 너무 비싸. PER 100배도 비싼데 그러면 글로벌 회사들 PSR이 얼마냐? 그렇죠. 글로벌 회사들 PSR은 10배도 안 돼요. 테슬라도 100은 안 나올 것 같아요. 40몇 7배 그쵸. 테슬라 40배 정도인데 이거 지금 PSR 100배면 이런 회사는 투자 못 하죠. 두산 로보틱스도 비싸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1등 로봇 회사잖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면 5조 7,625억인데 올해 매출이 1,246억. 자 그럼 똑같이 나눠 볼게요. 올해 기준으로. 현재 주가 5조 7,625억 나누기 1,246억. 그럼 46배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46배인데 엔젤 로보틱스가 100배 받는다? 그럼 엔젤 로보틱스가 너무 비싼 거죠.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매출이 100%가 아니라 300%씩 늘어나면 합당한 밸류에이션. 근데 진짜 되죠. 사업 내용은 너무 굉장히 미래가 필요한 밝은 산업인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로봇 섹터까지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훈 대표님 그러면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시겠어요? 네, 지금 로봇이 많이 싸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로봇은 20%. 로봇이 싸졌다고요? 네, 주가만 빠졌어요. 네, 두산 네네. 로보틱스도 빠졌고요. 네네. 제가 말씀드린 큐렉소도 빠지고 T로보틱스도 빠지고 로봇이 23년도에 주가 한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거를 24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계속 다 토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로봇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로봇이 24년도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회사도 숫자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하기가 좀 편해졌고요. 네. 그 다음에 그 AI 반도체 관련된 그 하이닉스 수혜주 말고 지난번 두산 테스나 말씀드려서 좀 반짝하긴 했어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뭐 그 후공정 패키징 쪽 회사들. 근데 밸류체인을 삼성전자와 뭐 TSMC, 삼성전자 뭐 인텔,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을 밸류체인 갖고 있는 회사들. 여전히 저는 HPSP 진짜 좋아 보이고요. HPSP 뭐 두산 테스나 그다음에 소재단에서는 뭐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 그래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을 대략 한 15%. 그럼 35%죠. 그리고 저는 이 금리를 저는 5월달 예상했는데 7월달로 늦춰졌잖아요. 거의 7월달에는 기정사실화 될 것 같긴 한데. 금리 인하.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인하 3번 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으로 좀 자금이 안 가면 주식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는데 주식으로 올 자금이 다 실망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갔어요. 비트코인 전문가인가 아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 이거 쉽게 안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자금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 주식은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금리 인하되면 위험 자산으로 돈이 확산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위험 자산 확산되는데 주식 뿔랑 20% 오르는데 막 떨어진 거 40% 빠지는데 비트코인은 빠질 때도 시원하게 50% 빠지지만 올라갈 때 300% 올라요. 그럼 누가 투자해요? 비트코인 투자하죠. 그리고 심지어 비트코인 완전 이제 현물 ETF 나오잖아요. 나왔죠 이미. 네. 이미 나왔죠. 나왔고 무슨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비트코인도 세금 절세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세제 혜택 준다고 얘기하고 비트코인 잘 되면 주식 가치 위험 자산이 했는데 주식 버리고 비트코인 가는 쏠림 현상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한번 좀 크게 조정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또 AI 너무 좋대 반도체 좋아질 거야 뭐 수출 데이터 좋아진다 해서 또 많이 땡겼어요. 보시면 아시죠? 지금 지수 코스닥 900 넘겼고요. 코스피 지금 2,800 거의 가려고 해요. 지금 거의 고점이에요. 이러면 저는 분명히 조정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현금 30% 이상 들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조정 나올 걸 대비해서 얼마 조정 나올지도 모르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조정은 한번 나온다. 그럼 그때 싹 한번 AI 반도체가 됐든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전력기기 HD 현대 일렉트릭 그냥 계속 신고가거든요. 보세요. 딱 그런 소위 말하는 그 글로벌 리더들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 투자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 심지어 전혀 무관한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야 이거 AI 터지면 이거 변압기 그 전력기기 없어서 못 판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게 뭐 AI든 2차 전지든 전기 베이스잖아요. 전기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트릭 너무 미치도록 사고 싶은데 조정을 안 주는 거예요. HD 현대 일렉트릭 보시면 근데 이 회사는 주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익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지금 18만 원이에요 지금. 한 번도 조정을 안 줬거든요 이 회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수직 상승합니다. 그런데 수급은 또 기관은 팔지만 외국인 보세요. 이 비싼 18만 원, 17만 원대 그 미친 듯이 사거든요 외국인들. 그 이상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전력기기 회사도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 아까 조정 나올 때 사기 위해서 한 현금 35% 정도 갖고 있을 거고요. 로봇 샀고 반도체 소부장 샀고 그다음에 저는 엔터 이제 드디어 이제 날씨 따뜻해지고 공연 많아지고 콘서트 하면서 신규 앨범 막 나오고 그다음에 뭐 JYP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복귀 많이 하거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내년에 이제 BTS 완전체 나오면 그때 사면 늦고 그 전에 이미 선반영됩니다. 그죠? JYP도 지금 스트레이키즈 뭐 워낙 뭐 앨범을 뭐 900만 장씩 파는데 와. 900만 장에서 700만 장 줄었다고 많이 줄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700만 장은 그거 적게 파는 겁니까? 그잖아요. 네. 트와이스 막 300만 장 팔다가 뭐 250만 장, 50만 장 줄었다고 막 뭐 엄청 그러는데 며칠인가? 다음 달인가? 네. 뭐 뉴진스 나오는 뉴진스 또 컴백합니다. 네. 그런다고 네. 신문에 나오더라고. 네. 밸류션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엔터주는 최소한 15% 이상. 이건 여담인데 비트코인도 1억이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그렇게 계속 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정 뭐 5% 10% 나올 수 있는데 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그 수급 쏠림 현상이 쉽게 줄어들지 않으면 그러면 오히려 주식이 좀 타격을 좀 입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막 2,800, 2,900 심지어 뭐 3,000, 3,300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간에 한번 그렇죠. 주고 계속 변곡점을 줍니다. 그 대신 가긴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하시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가려면 그 가는 구간을 먹으려면 내가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지난달이랑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수익 나시면 욕심내지 마시고 좀 파세요. 제발 파세요. 팔고 좀 현금 좀 들고 계세요. 정작 좋은 시기가 오면 현금이 없어서 못 사세요. 그리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한국 주식은 약간의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트레이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좀 한 2, 3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맞아요. 수익 낸 거 다 까먹고 본전되면 그거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업종은 엔터, 반도체 소부장, 로봇. 그다음 2차 전지 중에는 아까 그 삼성 SDI 밸류체인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사이트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희 웅달채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려면 재밌으셔야 되니까 새로운 기업을 찾아가는 그런 즐거움도 많이 발견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를 하실 때 이런 산업이라든지 기업 관련된 대화를 주변 지인분들하고 나누면 상당히 또 대화의 질이나 이런 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재밌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제 얘기를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2차 전지 뭐 필에너지라든지 전구체 만드는 아까 소개를 깜빡해서 못 드렸는데 이 전구체 만드는 그리고 황화리튬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핵심 원소재가 되는 황화리튬 만드는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 딱 하면서 주가는 빠졌지만 이런 회사들 소개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거든요. 아 우리나라 회사들 꼭 LG, 삼성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대단한 기술력에 너무나 대단한 레퍼런스에 너무나 대단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창업 이 히스토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회사 창업해서 이렇게까지 키운 참고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만드는 트리메틸 알루미늄 이 TMA라고 하는 소재는 글로벌로 딱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4군데 중에 하나가 이 대단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전 레이크 머티리얼즈 회사랑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공부해봐라. 네, 공부해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삼성, SDI, LG 엔솔, SK온 아무리 성장률 둔화 얘기하고 전기차 침체 얘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여전히 이 세 개 회사의 점유율 합계는 1등입니다. 점유율 합계가 1등 자리를 뺏긴 적은 없어요. 네. 매월 갱신되지만 데이터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유럽, 미국 두 군데 합쳐서. 그래서 비중국,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대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HBM 보유국이잖아요. 반도체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독일의 키몬 다 파산했고 일본의 LP 다 파산하고 네. 남은 거는 이제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이 HBM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 우리가 공급자 우위가 되는 거죠. TSMC. 그렇죠. 우리가 TSMC 그거잖아요. 맞아요. TSMC 같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하는 글로벌 업체도 삼성, TSMC, 인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길게 엄청난 보고 거예요. 잘하면은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이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주가 1회1비 하지 마시고 응원을 많이 해요. 네,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주가 변동성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주가 떨어진다고 남욕하고 험담하고 뭔가 핑계거리 찾으시는 분들은 절대 돈 버실 수 없고 절대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그분 삶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되 너무 낙관하지 마시고 좀 냉철한 시각으로 보시되, 일단 기본적인 거는 우리나라 산업 잘 될 거고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요. 저도 채널을 열심히 키워서 채널이 잘 되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김진동 대표님, 삼성 SDI 최윤호 대표님 이런 분들 꼭 모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송곳 같은 질문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김주인의 훈훈한 주식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웅달 책방도 너무 나오시는 분들한테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시면 될 거고, 우리나라 제조업 강국이니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주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